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은 9월 21일 오전 10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니플을 볼 건데요. 그러니까 니플 코인만 제가 분석한다라고 해서 니플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상승장이 나오던 하락장이 나오던 상승장이 나오면 모든 코인이 상승하고 하락장이 나오면 동시에 똑같이 빠집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니플을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많은 코인들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빠르게 대응하고 가장 빠르게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 분석을 해 놓으면 그 하나 분석해 놓은 코인의 기준, 그 코인의 기준을 가지고서는 다른 코인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니플을 손절한다든지 익절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코인도 같이 보셔야 돼요. 상승장일 때, 하락장일 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코인은 상승하고 어떤 코인은 하락하고 이럴 때는 얘기가 다르죠. 당연히 다른데 그러한 횡보장일 때는 좀 적용이 되지 않겠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장과 하락장일 때는 그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니플을 한번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다른 코인들도 비슷하게 또는 같게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니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니플을 윗꼬리에 대한 부분, 저는 다른 코인이죠. 다른 코인인데 니플을 가지고선 기준 잡아드렸었죠. 밑꼬리를 매수 이후에 그리고 반등, 밑꼬리를 먹고 챙기겠다, 빠지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라는 것이 기준은 어디다라는 건 알 수 있지만 반등이 나와서 상승이 어떻게 갈지 하락이 어떻게 갈지는 이거는 알 수는 없다. 이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거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이상하게 봐야 돼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있어서 이 기준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기준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어떻게 움직이냐라는 것을 판단하고 대응을 해야지 여기는 무조건 반등, 여기는 무조건 반등,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절대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 기준에 있어서 어떻게 움직이냐라는 것을 판단해야 돼요. 자, 보시면은 밑꼬리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바로 시가에서 보시면 밑꼬리 만들고 다음 시가에서 그냥 빠지죠. 윗꼬리가 없어요, 전혀. 윗꼬리가 전혀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누르는 힘과 그 다음에 방향성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못 간다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린 게 올라가더라도 전 아쉬움이 없다. 그냥 밑꼬리만 손절친 부분만 밑꼬리로 대충 막아놓고 기다려보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어제 드렸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다행이다. 시장이 반등이 나와서 올라가고 나서 자리 잡으면 매매하면 됩니다. 하지만 빠졌을 때에는 현금 매도 그러니까 즉 이 밑꼬리에 대한 수익만 잘 챙겼다 이렇게 그냥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방향과 어떤 방향이 있어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거기에 대한 결과에 있어서 그냥 만족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대응은 한 방향에 대해서 어떤 결과는 우리가 나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결과를 보기 전에 우리는 매매에 대한 어떤 결정, 판단은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하죠. 그러면 제가 여기 분봉상의 흐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4시간 차트를 보고 바로 그냥 왜 제가 그런 판단을 했는지를 말씀드려보면 지금 일봉상에서는 음봉이 어떤 모양이었죠? 이런 음봉이었죠. 이렇게 빠지고 나서 밑골이 반등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확인되시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승했었던 캔들이 뭐였죠?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제 이제 영상을 남겼을 때 모습은 자세하게 보면 어떤 모양이었죠? 제가 좀 크게 그려볼게요. 이런 상황이었죠. 이렇게. 이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일봉상의 캔들이에요, 이게. 일봉상 캔들이 밑꼬리가 달려 있을 때 저는 이것만 챙기겠다. 요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죠. 이 캔들만 챙기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 지금 30분 차트라든지 1시간 차트라든지 자세히 보면 더 확인할 수가 있지만, 지금 이 4시간 차트를 제가 보는 이유가 단순하게 이제 보자. 여기 흐름을 보시면 전에도 예전에 제가 하락장일 때, 자 언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자 보시면 여기, 자 이런 자리하고 그리고 이런 자리 같은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얼마 전에, 자 어떤 내용이죠? 자 보겠습니다. 4시간 차트에서 눌렀을 때,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말씀드린 걸 가지고서 얘기를 해보면, 자 차트를 내릴게요. 보조지표는 자 설명드리면 더 헷갈리니까 차트만 갖고 말씀드려보면, 이 하락이 나왔을 때에 윗골이 생기는 거, 왜 생긴다 그랬죠? 물량, 매도에 대한 물량, 그리고 위치에 대한, 두 가지예요. 앞에 매도에 대한 물량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에 이제 강조했었던 라인, 이게 위치에 대한. 그러니까 왜 두 가지를 다 적용을 시켜야 되냐면, 상승이 나왔을 때, 자 이건 제가 미리 자 설정해 놓은 가격이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에 이 위치에 대해서, 돌파를 하면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저항이 생겨 빠질 수 있다라는, 자 그러한 모습에서 밀리죠. 그럼 다음에도 반등이 나와도 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물량에 대한 것과 위치에 대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밀릴 수 있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매도에 대한 것과,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도에 대한 것, 그리고 반등에 대한 것, 이때도 일봉상의 캔들을 그려본다라고 했을 때, 자 합쳐지면요, 날짜는 다르지만 합쳐보면 밑꼬리가 긴 음봉이에요. 이거 합쳐보면, 그러면 똑같아요. 기간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자 보면 같은 원리를 보시면 돼요. 이때도 매도에 대한 물량은 이미 나왔어요. 이미. 그리고 지지 한번 받고요. 그쵸? 올라오지만 다시 밀리죠. 다시 또 지지가 되지만 저항이 생기죠. 저항 생기고 밀리고, 그리고 위치가 이렇게 일정하게 이거 일봉상에 설정해드렸던 가격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위치를 지지를 해야 된다. 일봉상에 이틀 전에 말씀드린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지지를 못하면 다음 자리가 여기다라고 이제 두 줄을 설정을 해드렸죠. 그럼 지금 모습에서 매도해야 되는 것과 지지가 정확하게 1차 지지 정확하게 됐고요. 이탈 2차 지지가 정확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매도 확률로 따져본다라고 했을 때, 이 매도 물량과 지지와 반등, 지지와 반등이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그건 빠지는 거죠. 그리고 지지와 반등, 그리고 여기를 뚫지 못한다라고 했을 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돌파를 할지 못할지는 모른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과감하게 판단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 좋게 일단 하방이기 때문에 현금화한 전략. 자, 다시 말씀드리면 니프를 매매한 게 아니에요. 다른 코인을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탈을 하죠. 다시 하락을 하면서 이 자리, 이 구간을 찍고 반등을 했지만, 지금 보시면 다시 이 자리를 이탈을 하고 다음 밑에 하단을 지금 찍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분봉상에 어떤 모양이 나와야 되느냐. 지금 반등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서, 자 밑에 빠지고 다시 올라오면 누르는 힘에 대한 어느 정도 반등을 살짝 보여주고 있다. 살짝 보여주면서 여기를 횡보로 만들어줬죠. 그리고 이 저점을 찍고선 이렇게 돌려주는 모양이 나온다라고 하면, 자 기준을 잡아드렸던 이 위치에 대해서 안착을 하느냐 봐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돌려주고 안착을 하느냐, 아니면 돌려주는 척하고 또는 안착하는 척하고선 또 미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이 구간에서. 그러면
자,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알 수 없다. 그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수를 하셔도 상관은 없다. 어느 자리든 매수를 해도 상관없어요. 어느 자리든. 하지만 손절이 어디냐를 확인하셔야 돼요. 항상 매매에 있어서 손절은 분명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하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돌려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매매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지켜볼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볼 것 같은데 나는 매매를 해야 되겠다. 지금 낙폭과대가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기에서 돌려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매하셔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돌려주는 척하다가 만약에 밀린다라고 했을 때 손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잡아야 될지는 결정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봉상의 흐름 보시면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지금 보시면 매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고요. 하지만 이 매도를 완벽하게 위에 이겨낼 수 있는 물량은 없어요. 이겨낼 수 없는 물량은 없지만 매수를 들어오면서 단기적으로 하락이 컸던 부분을 매수로 전환시키고 그리고 익절하고 빠지는 물량. 하지만 이 현재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자, 이 파란색과 빨간색 의미 없습니다. 이건 이거 의미 없어요. 빨간색이니까 매수, 파란색이니까 매도 이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락에 대한 부분을 좀 죽여주면서 매수 물량이 분명히 충분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상승 전환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시 하락이 나오겠죠. 매도 누르는 게 더 지금 강한데 이 밑에 구간에서 돌려줄 때 이겨내지 못하면 다시 매도가 나오겠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살펴보시고 분명히 매수는 들어왔습니다. 매수는 많이 들어왔지만 아직까지는 이전의 매도에 대한 부분을 이겨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 대해서 매수는 가능하지만 하락에 대한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